정우성은 문가비와의 결혼에는 선을 그으며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금전적인 지원으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알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 최고 금액이 300만 원인 양육비에 관심을 보였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대표 변호사 송혜미입니다. 오늘은 정우성의 혼외자를 인정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은 2022년이라고 알려져 있고 23년 6월에 정우성 측에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이것에 대한 이견이 있은 뒤 연락을 하지 않다가 그 후 문가비 측에서 일방적으로 아이를 출산했다고 통보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정우성 측은 자신의 아이로 친자로 인정을 했는데요. 연인 사이도 아닌 정우성과 문가비인데 문가비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을 낳았다고 게시물을 올린 후 정우성 소속사 측에서 인정을 바로 한 것입니다. 등남 소식 이후 정우성의 인스타그램, DM, 사생활 등 여러 폭로가 이어졌는데요. 또한 오래 만난 연인이 있음에도 다른 여자와 출산을 했다는 사실에 대중들의 비난이 심해졌습니다. 이후 청룡영화상에 불참을 해라 마라 하는 상황까지 전개가 되었으나 참여하여 자신의 아들에게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박수를 받을 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정우성과 문가비 이 두 사람의 혼외자에 대한 법적인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혼외자가 어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쪽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다만 생물학적 아버지가 본인의 자녀가 맞다고 인지 신고를 하는 것을 통해서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를 통해 혼외자는 양육비와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정우성과 문가비 두 사람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생깁니다. 다음으로 성씨를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혼외자는 인지가 되기 전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인지 후에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협의를 통해서 어머니의 성을 계속 쓸 수도 있습니다. 앞서 혼외자를 인정할 당시 정우성은 문가비와의 결혼에는 선을 그으며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금전적인 지원으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알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 최고 금액이 300만 원인 양육비에 관심을 보였고 정우성과 같이 수익이 많은 경우에는 문가비가 여러 가지 부분을 입증하면 조금 더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정우성과 문가비가 결혼을 하게 되면 혼외자의 지위는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두 분이 결혼을 한다면 혼인 중 출생자의 지위로 변경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준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정우성과 문가비는 16살의 차이로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중 지난해 6월 임신해 올해 3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정우성 측은 문가비의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이나 변호사, 연예인 등 다양한 입장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외자에 대한 처우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내놓고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등록 동거혼을 도입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법률안을 준비해서 제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이혼을 하기도 하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어째서 비난을 받는 것이냐라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원치 않는 결혼을 한 뒤에 이혼을 하는 것은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너무 혼외자로 낙인이 아이가 되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날 때 받을 상처가 걱정이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제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것
것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부모의 소득을 통해서 이제 책정이 되고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또 점점 비용이 올라가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부모가 소득이 없다라고 했을 땐 30만 원부터, 아예 안 내는, 소득이 없다고 해서 빵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소득이 없을 때 30만 원부터 최고 이제 300만 원까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이대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지금 정우성 문가비와 같은 소득이 많은 경우나 아니면 특별히 아이한테 들어가는, 아이가 뭔가 뭐 예체능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아프다든지 이렇게 특별히 돈이 더 들어가는 사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양육비가 더 높게 산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면접 교섭에 대해서도 당연히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단순히 양육비만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제 아이에 대해서 이혼할 당시에도 정하는 것이 크게 양육비와 면접 교섭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교섭을 해서 아이랑 시간을 보내고 이제 정서적으로도 서로 교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정하게 책임을 다한다고, 뭐 그래도 꼭 혼인 중에 있는 아이처럼 그렇게 사랑을 다 주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어져야 그래도 지금처럼 돈만 가는 그런 형태로 부각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아래 하단 링크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는 응원입니다.